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철회와 관련해 애당초 이행 의지가 없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밭을 가로지르는 도로나 다리로 일조권 피해가 심각하지만 보상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꼭지 달린 수박이 신선할 것이란 고정관념 때문에 수박 유통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다가 맑아지겠고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이 삼성의 새만금 투자 철회에 따른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시 협약이 실제 의지를 갖고 추진됐는지 아니면 이른바 도민 사기극이었는지 의문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이 새만금에 최대 20조 원을 투자하는 협약을 맺은 2011년 4월은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된 지 꼭 1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삼성 측은 협약 체결장에서 신사업에 대한 구상을 밝힙니다. 앞으로 서해안 시대, 또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이 아무래도 큰 시장이 중국이 큰 시장이고 세계적인 기업이 미래 신사업에 대한 구상과 거액의 신규 투자 계획을 밝히고 약속하는 자리. 하지만 당시 상황을 되짚어보면 투자 협약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다는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삼성의 평택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은 10년 전부터 수립돼 지난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투자 협약이 있기까지 전락도와 삼성그룹의 협의 과정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MOU 체결과 달리 협의 진행 경과에 대한 보고 자료도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 확인해봤는데요. 예.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 협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예. 삼성과의 투자 협약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협약을 보증하고 나섰던 국무총리실은 어떨까? 협약 이후 5년이 흘러 조직도 사람도 바뀌어 사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어가지고요. 당시 그 관계자들 좀 찾아가지고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한주 도지사의 측근은 LH 본사 유치 실패와 삼성의 투자 협약은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삼성의 투자 협약이 LH 본사 유치 실패로 악화된 전북 민심을 누그러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는 삼성과 방관자로 일관하고 있는 중앙정부. 여기에 투자 협약은 물론 이후 과정까지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전라북도. 도민들의 상실감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계획 철회와 관련해 전주시의회가 불매 운동을 예고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성명에서 삼성이 새만금에 23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이 백지화되면서 매년 15조 원 이상의 생산과 5만여 명의 고용 효과를 기대했던 도민들은 분노와 비탄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삼성이 투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삼성 제품 불매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도내에도 도로와 철도 교량이 수천 개에 달합니다. 그런데 거대한 교량이 그늘을 만들면서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일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김제의 한 농촌 마을. 오후가 되자 고추밭에 서서히 그늘이 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옆 호남 고속철도 교량이 햇빛을 가려 만들어진 그늘입니다. 비교를 해보니 햇빛을 받은 고추대에 비해 그늘 속 고추는 이파리도 적고 시들시들합니다. 농민들은 그늘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합니다. 해를 못 보고 있는 것은 입이 굵고 뻣뻣해요. 이게. 그래서 아무리 별 영양제나 주고 줘도 필요가 없어요. 비닐하우스는 겨울이면 연료비가 더 듭니다. 그늘진 곳에 쌓인 눈은 녹지 않고 생육은 느립니다. 상시적으로 그늘이 지는 곳을 피해 비스듬하게 비닐하우스를 지은 농민도 있는데 빈 공간이 된 490제곱미터의 땅은 고스란히 노는 땅이 됐습니다. 이 마을만 1km 구간에서 과수원, 벼, 비닐하우스, 고추, 마늘 등 수많은 작물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농민들은 하소연을 할 방법조차 모릅니다. 생명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농사를 짓고 가을에 가서 수확을 하면 아주 허무한 거예요. 머주거리가 되니까. 그게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지.
전북 도내 도로 교량은 2,700여 개, KTX 교량은 400여 개. 논밭을 가로지르는 KTX 교량만 75km에 달하지만 1조 피해에 대한 보상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음이라든지 기준은 노래 환경부 좀 이해하라 이런 게 딱 명시가 돼 있는데 이 기준 자체가 정확히 없다 보니까 이것을 증명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농가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들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도내 각 지자체들도 이런 피해 사례에 대해서 기초 자료가 전무한 실정이어서 이런 일을 담당할 수 있는 담당 부서가 하루빨리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은 편리해졌지만 도로와 철도 주변 주민들은 소음과 일조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북 녹색연합 등 1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농진청 GM작물 개발반대 전북도민행동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진청이 유전자 조작 작물을 개발하려는 것은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동이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GM작물 개발사업단의 해체와 GM 농수산물의 완전 표시제 시행을 위해 1인 시위와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요즘 제철을 맞은 수박을 고를 때 수박 꼭지를 보고 신선도를 판단하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데 이 수박 꼭지는 품질과는 별 관련이 없고 오히려 유통 비용만 높입니다. 당국이 이 때문에 수박 유통에서 꼭지를 없애려고 하는데 고정관념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통시장 과일 판매점에 제철을 맞은 수박이 진열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박의 꼭지가 10cm가 넘는 길이의 T자 모양입니다.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수박도 대부분 기다란 꼭지를 매단 채 소매상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꼭지가 없으면 수박이 잘 안 익었거나 신선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우리가 꼭지 싱싱한 거 그걸 봐야죠. 먹으려고 한 건. 근데 꼭지가 잘라져 있거나 그러면 어떠세요? 잘라진 건 별로지 뭐. 꼭지가 있는 수박과 없는 수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수박 꼭지는 당도나 신선도 등 품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수박을 딸 때 T자형에 맞춰 꼭지를 자르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노동력도 그만큼 많이 듭니다. 수박을 차량에 쌓아 옮기거나 포장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박 꼭지를 없애면 전국적으로 유통 과정에서 620억 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을 정도입니다. 상인들도 꼭 T자만 고집하지 마시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로 그냥 지금 하는 그대로 잘라주시고 또 소비자들은 안심하게 이것을 사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꼭지를 보고 신선도를 판단하는 고정관념과 판매 감소를 우려한 상인들의 미온적인 태도로 전북에서의 이행률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5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홍보도 좀 부족했고 그다음에 중간 상인들 소매점 상인들의 호응도도 좀 부족해서 꼭지 절단 수박이 10% 정도 좀 출하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라북도는 오늘부터 도내 도매시장에서 꼭지 짧은 수박만 유통되도록 하겠다고 밝혀 소비자와 도매상들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도내 수험생들의 수능 성적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중상위권의 성적도 타 시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교육청은 원인 분석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5년 동안 도내 수험생들의 국어와 수학, 영어 영역의 수능 성적을 분석해봤습니다. 지난해 수능 성적에서 가장 큰 특징은 17개 시도 가운데 중상위권을 유지했던 과목들마저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국어와 수학 A 그리고 영어 성적의 전국 순위가 한동안 유지되더니 지난해에는 서너 단계씩 뚝 떨어졌습니다. 자연계 학생들이 주로 보는 수학 B 영역 성적의 전국 순위는 최하위권이었는데 지난해에는 아예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성적 하락 추세는 중위권 이상 학생들의 비율이 갈수록 줄어든 데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수학 B 영역을 대표적으로 보면 5등급 중위권 이상 등급의 학생 비율이 최근 3년 새 40%대에서 30%대로 줄었습니다.
도내 출신 중상위권 학생층이 얇아지면서 지역 국립대학교를 갈 수 있는 학생들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신입생 가운데 12년 전 10%였던 타 지역 출신은 5년 만에 30%대로 올라섰고 이젠 절반에 가깝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당국은 아직까지 뾰족한 원인도 분석하지 못하고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관련 교과 팀과 같이 모여서 문제점을 진단을 하고 또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만들어서 투입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학교 현장의 교사들마저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공부를 시키려는 의지나 또는 이런 것들이 조금 선생님마저도 너무 부족하고 학생들이 몰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 요인이 있들 안 해요. 지난해까지 3년 내리 기초학력 미달 비율 최고를 차지한 데 이어 수능 성적마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도내 학생들의 학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최근 강남역 등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관련해 전북경찰이 여성 치안 정책을 강화합니다. 전북경찰청은 어제 지휘부 회의에서 귀가 시간대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 순찰과 예방에 가용 인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국민 제보 앱 여성 불안 신고 코너를 통해 범죄 취약 장소 등에 대해 제보하면 일주일 내에 조치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시내 중심가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인도를 새로 만들었지만 정작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나 경찰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군산시가 교통안전 시범 구간으로 조성한 중앙로입니다. 하지만 보행 환경 개선 위해 설치한 1.6km 인도에는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보행자들은 이들 차량을 피해가야 하고 자칫 사고가 날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인도에 차가 이렇게 있으니까 또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까 좀 제가 걱정됐죠.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 등 총 52억 원이 들어갔는데 인도와 차도의 높이 차이가 없어 아무 데서나 주차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인근에 주차 공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도 개설 공사는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가 통행이 얼마나 양이 많은데 여기 전혀 어떤 주차 해소에 도움이 될 만한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3년 전 인근의 나운동 아름다운 거리도 5억 원의 예산으로 같은 사업을 추진했지만 불법 주차를 막지 못해 결국 주차 방지석을 뽑아내기도 했습니다. 주민, 그다음에 지역 여러 기관 전문가 이렇게 협의를 마쳤다고는 하나 막무가내로 교통안전 시범 도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군산 시내 중심가가 불법 주차 단속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는 셈입니다. 상가 활성화와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범도시 조성 사업이 현실적 한계에 부딪혀 겉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동학농민군 전주 입성 122주년을 기리고 전주 화약의 의의를 되새기는 기념식이 어제 저녁 전주 소리문화관에서 진행됐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는 어제부터 6월 11일까지를 동학농민혁명 기념주간으로 선포하고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한 고교부 100일장과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탐방 프로그램 등을 진행합니다. 도내 최대 노동자 조직인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어제 저녁 전주 오거리 광장에서 열린 행사에서 민노총 조합원 400여 명은 지난 20년간 투쟁의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도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힘쓰자고 다짐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996년 출범했으며 현재 3만 6천여 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주년 되었습니다. 이 시각 전주 시내 상황 보겠습니다. 네, 어제 아침까지 시야를 방해했던 안개와 미세먼지가 오늘은 조금 거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돌아섰고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다만 국도 23호선 부안에서 김제 구간은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흐름 좋아 보이죠? 네, 차간 거리 넉넉하게 유지되며 이동하고 있고요.
강변로 이동교에서 우림교 방향 고장 차량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전주 시내 상황이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수박 특산지인 고창군이 크기가 작은 소가종 수박을 육성하고 출하에 적극 나섰습니다. 또 남원시의 춘향골쌀이 가공밥으로 개발돼 미국과 캐나다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그 밖의 시군 소식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창군은 핵 가족화에 맞춰 식감이 뛰어나고 껍질은 얇으며 크기가 작은 소가종 블랙망고 수박을 올해 15농가가 5.3헥타에 재배했는데 요즘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고창군의 소가종 수박은 지난달 말부터 전국 100여 개 이마트 매장에서 판매 중인데 17일부터 열리는 풍천장어와 함께하는 복분자와 수박축제를 비롯해 대도시 판촉 행사를 통해 적극 판매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소비 트렌드에 아주 적합한 품종입니다. 생산량을 늘려서 유통시장을 선점하며 안정적 판로 확보에도 힘쓰겠습니다. 남원시는 2014년 99톤, 지난해는 29톤 등 매년 춘향골쌀을 수출한 바 있는데 올해는 가공밥으로 만들어 현재까지 23톤을 미국과 캐나다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출은 남원농협 RPC에서 공급된 쌀을 NH무역이 가공밥으로 만들어 수출하고 있는데 미주 지역 한인마트에 이어 중국계 마트와 현지 대형 마트에서도 판매할 계획입니다. 가공밥이 처음 수출길에 오름에 따라 쌀 수출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읍안전성평가연구소가 호흡기 질환 제품 유효성 평가센터로 선정돼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와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호흡기 질환 치료제 개발은 물론 흡입의약품의 약효평가와 유효성 평가 등을 담당하게 되는데 앞으로 5년간 국비 7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익산 지역 노동자와 사용자, 주민, 정부 대표자들이 모여 소통과 화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노사민정 대화합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익산 노사민정협의회 대표들은 기업하기 좋은 풍토를 만들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MBC 뉴스 이흥래입니다. 국제 슬로시티 연맹이 전주시를 국제 슬로시티로 재인증했습니다. 2010년 한옥마을 일대를 중심으로 국제 슬로시티 인증받았지만 이번에는 국제 슬로시티 연맹 방침에 따라 전주시 전체가 슬로시티로 인증받게 됐습니다. 전주시는 슬로시티 2기 인증 기간인 2021년까지 자동차가 없는 보행자 거리를 확대하고 생태와 문화 인프라를 확대해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공공기관에서 합동 채용 설명회를 갖습니다. 오늘 오후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공공기관 합동 채용 설명회는 국민연금공단, 국토정보공사 등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전북개발공사, 전북테크노파크 등 지자체 공공기관까지 총 20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관별 채용 요강과 국가 직무능력 채용 방법 등이 소개되며 별도의 상담 부스도 운영됩니다. 우리 지역의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제4회 무주 산골영화제가 내일부터 닷새간 무주군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전북 도립국악원이 창작한 무용 서사극 매창 꽃으로 피다가 오늘 부안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한옥마을 아트홀은 오늘부터 26일까지 이탈리아 극작가 다리오 포의 명작을 무대에 올립니다. 군산시 보건소는 국악보건의 날을 기념해 모레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치아사랑 인형극을 마련했습니다. 전주 부채문화관은 오늘까지 엄제수 선자장의 신작 전시로 일제강점기 이후 사라진 칠접선을 선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전북지역 공공기관 합동 채용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청년 유답 토크 콘서트가 내일 전주 비전대 대강당에서 진행됩니다. 박남준 시인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좌가 오늘 완판본 문화관에 마련됩니다. 항일 의병장 임병창 선생을 기리는 충혼제가 오늘 군산 옥구초등학교에서 열립니다. 부안 삼봉오디를 전국에 알리기 위한 축제가 모레부터 사흘간 변산면 유유 누에마을 일원에서 열립니다. (6월의) 첫날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완주 30도, 전주 29도, 군산 27도 등 27도에서 30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도 있겠으며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낮게 일겠습니다.